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14포인트, 0.59% 하락한 2052.03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3% 내린 657.8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하락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도 이러한 영향과 함께 계속되는 약세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중순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악영향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7월쯤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호조세로 나와주면서 그러한 기대감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오는 10일 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월가에서는 연준이 과연 7월 말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금리 인하론과 그리고 금리 동결론에 관련된 리포트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금리 동결 쪽 의견인데요. 첫째로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또 소비자 물가 지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등 이 각종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둘째로는 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왔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 지난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휴전이 되었습니다. 또 셋째로는 이 지난 6월 FOMC 회의가 열렸을 당시만 해도 더욱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그때에도 위원들이 17명 중에 8명이나 이 금리 동결 쪽으로 전망을 했다라는 거고요. 넷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 압박을 해왔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굴복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더라도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의 폭락을 막으면서 지금 같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자, 반대쪽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고용 지표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을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그러니까 보험성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골자입니다. 둘째로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 연준이 모두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요. 셋째로는 시장의 기대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인 데다가 넷째, 바로 이 연준의 두 가지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고용과 물가. 그러니까 고용은 어느 정도 안정을 받았지만 이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로 기업의 실적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과연 제롬 파월 의장은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속해서 오는 10일에 있을 미국 연준의 의견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대응을 해봐야겠죠?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오늘도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와이프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또 빠졌죠. 뭐 제가 굳이 숫자가 얼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만큼 사실 이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수가 오르고 빠지고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이 가진 어떤 호재나 악재의 크기보다도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스템 리스크, 체계적 위협, 즉 종목의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보다는 시장이 종목을 끌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시장만 바라보는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들어서 어제 한번 크게 좀 맞았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어제 월요일 주초 시작하자마자 2% 이상 바로 좀 급락을 해버리고 오늘도 장중에 잠깐 올라가는 모습이 일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뒷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0.6% 가까이 하락 마감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지수의 상대적인 약세 제가 뭐 시간 관계상 다 보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국이라든가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유럽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세계 그 어떤 나라 지수를 다 갖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국 증시가 현재 제일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뭐 지난주까지는 좀 적정 수준 하락이 적정하다는 말은 좀 그렇죠. 적당한 수준에서 하락이 나오다가 이번 주도 급락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쭉 밀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왜 빠지는가, 즉 하락장의 명분이 어디 있는가를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도 이제 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일본과의 어떤 무역 갈등, 이런 교섭의 어떤 갈등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아까 뭐 앵커님이 앞서 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돼 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요 소재들에 대해서 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마치 이 미중 무역 갈등처럼 한일 간의 무역 갈등으로 빚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까지도 다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니까 배럴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랑 연관돼서 생각을 해보자면 자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 달러 가치의 이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화폐 가치가 즉 안전자산이라고 말하는 화폐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그만큼 돈으로 갖고 있는 손해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있던 금리 인하, 빠른 금리 인하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 원화 가치가 또 급격하게 약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인이 아니고 그리고 일본의 어떤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시작해서 전방위 산업으로 우리나라에 백테크를 건다는 이런 얘기는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주가가 둘 다 오른 것을 통해서 또 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도 수급 다시 한번 화면 좀 보시면 최근 이 10거래 중에서 뭐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자 최근 10거래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았어요. 지금 한 2주 넘게 동안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특히 7월 넘어오고 나면서부터는 계속 시장은 아래로 내려갔지만 최근 10거래 중에서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이틀 팔았고요. 8일 거래일은 오히려 소폭이나마 매수 우위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만 차별화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분명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너무 과한 우려 때문에 뭐 주식 때려치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옵니다. 슬슬.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버티고 나면은 그 저점 형성 뒤에 급격한 반등이 나오는 시점도 찾아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아까 우리 마이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막판에 이 수급 체크를 해주셨거든요. 지수는 내려가고 있지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했는데 오늘 코스닥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는 반발 매수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양시장 모두 다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가 지지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또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하락 추세에 우리가 좀 적응을 하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의 하락의 이제 그 흐름을 계속 주도하고 있는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가 악재가 굉장히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죠. HLB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부분들이 또 강조되면서 하한가를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뭐 최근에는 한미약품 역시도 기술 수출이 실패를 하기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라젠 임원 쪽에서 이제 지분을 매각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또 코스닥 상위 종목인 신라젠이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약 섹터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신라젠 흐름을 제가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라젠이 과거에는 1000% 가까이 올라가면서 꿈의 종목으로 떠올랐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예, 최저가가 이제 8,900원대 이제 종목이었었는데 15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기술 수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2017년도에 신라젠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2019년도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신라젠도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주가 흐름이 더디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관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6월 말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액을 이제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전환사채 물량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이 시기를 조금 제가 당겨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이 지금 전저점 구간 이탈하는 시기는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한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도 한번 나왔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라젠 임원 쪽에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특히나 하락세를 또 키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의 그런 이제 그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도 섹터 자체가 제약바이오 섹터이다 보니까 신라젠의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제약 섹터가 더디게 흘러가고 오늘 제약 섹터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2%대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런 이제 와중에 코스닥 역시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밀리면서 하락세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솔직히 시장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건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이런 테마주들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이제 개별 종목군들로 해보시라는 그런 처방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TPC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 빨간불 켰네요. 5.72%나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한 때 5,19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일별 시세 보니까요. 그때 언젠가 6월 20일에 상한가에 안착한 이후부터 굉장히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예, 한번 튀었던 종목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지만 시세는 아직까지 죽진 않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변동성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 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이 뭐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도 눈에 잘 띕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한 14% 이상까지 차트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에 14.19%까지 올라갔다가 종가상으로 5% 약간 넘게 뭐 이제 비록 많이 뱉어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 뭐 뒤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장 막판부로 갈수록 빠지기만 했던 이런 시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세를 지켜줬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상승률이 많이 찍혔다는 것이 특징주의 어떤 이 중요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징주를 굳이 이렇게 파악을 하는 이유는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 종목을 통해서 내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잡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단서를 얻기 위함인데 너무 티나게 상한가가 나고 뭐 다 물론 이제 상한가 하면 센 건 맞지만 그 안에 살짝 감춰진 이제 막 시동 걸려고 하는 걸 잡아내는 게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보면은 6월 20일 날 앞서서도 뭐 앵커님 말씀해 주셨는데 6월 20일 날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시세가 그만 그냥 별로 흐름도 없었고 거래량도 고만고만 그냥 터지지도 않다가 6월 20일 날 갑자기 이 종목이 거래 급등과 함께 상한가가 나오면서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좀 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날 이제 올라갔던 뭐 요인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여기 이제 나오면 뭐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이제 로봇 그러니까 이 회사가 뭐냐면 그 로봇 관련주 그리고 3D 프린터 이런 것과 관련된 겁니다. 3D 프린터 하면 아마 이제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아무래도 제조업에 있어서 좀 혁명적인 어떤 이 전환점이 된다고 3D 프린터가 많이 주목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는데요. 참고로 이 TPC가 3D 프린터 관련주로서 지난달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었고요. 제가 아쉽게도 이 방송에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지난주 월요일에 다른 제가 방송에서 이 딜리란 종목을 제가 추천해서 20% 이상 또 당일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터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TPC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올라간 이런 모습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상한가 이후에
이 상승폭을 절반 선에서 크게 토해내지 않고 다시 바닥을 다지고 아래 꼬리를 달면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2차 상승 파동을 목전에 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스마트 팩토리 이런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이유는 자 이번에 그 일본의 이 반도체 소재 수출 안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은 뭐 다른 이제 기계 장치까지도 우리나라에다가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속된 말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땡깡, 꼬장? 아무튼 부리고 있는데, 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런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 정부 정책.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다. 정부 정책만큼 시장에서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어떤 제조업을 좀 더 고차원화하려는 이제 그런 정책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스마트 팩토리, 특히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직 안 올라간 게 있다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별로 다 정신없고 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안 하고 제가 그냥 찾아왔으니까 네,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서암기계공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사실 일별 시세 보니까 어제 한 8% 넘게 빠져가지고 떨어지나 같은 종목, 다른 종목들처럼 쭉쭉쭉쭉 빠지나 했는데 오늘 상한가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걸까요? 네, 사실 서암기계공업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주식 좀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대북주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북 철도 관련 종목으로서 이슈를 타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새롭게 테마 편입이 되면서 올라갔다고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규제 관련해서 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4일부터 반도체 세계 품목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일본의 그 공영방송과 이제 비슷한 방송사죠. NHK 쪽에서 지금 한국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 쪽에서 품목을 더 늘릴 수도 있다. 그리고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같은 쪽으로 품목을 확대시킬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늘 이제 화천기계라든지 이런 이제 서암기계공업 같은 공업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고 뭐 탄소섬유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암기계공업 주가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서암기계공업 흐름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이런 상승 흐름이 대북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동시에 움직이는 흐름들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량 거래량 들어오는 시점들 그리고 이번 연도 1월에도 하노이에서 회담한다라는 이제 이슈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 시세 만들어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낙폭과대 구간 나왔습니다. 이렇게 또 중간에 강하게 음봉으로 떨어졌던 구간은 아무래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직후 이제 떨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제 붙어주는 흐름으로서부터 테마 이슈가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본 그런 규제 품목 관련주 이슈가 들어오면서 정고점 구간대를 돌파해주는 강한 흐름들 나와줬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면은 다음 날까지도 연속성을 갖고 최근에 올라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와이프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일본 규제 관련 종목들 계속 새롭게 편입되는 이런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종목 잡아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주식 와이프가 가지고 온 이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단기 승부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식 와이프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3위 갖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로 어제 히든 종목으로 오늘이 매수일이었는데요. 목표가 2,200원인데 하루 만에 1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8.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장 초반에 거래량 굉장히 많아지면서 쭉 올라갔고요. 2,195원까지 우리가 2,200원이 우리가 목표가였는데 약간 5원 모자르게 딱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수익 실현 관점으로 설명해 주시겠죠? 그렇죠. 약간 이제 5원 정도가 모자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정확하게 목표 구간까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프렌즈
텍사스 역시도 일본 규제 관련 이슈와 함께 국내 반도체 제품도 국산화를 시키자,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반도체 육성을 하자라는 이런 이슈가 맞물려지면서 마이크로프렌즈도 제가 단기적으로 거의 40% 가까이 수익을 올렸었는데, 3위각기 역시도 제가 지금 현재 들어오는 이슈나 테마 분석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위악기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일본 그 규제가 계속 이제 논란이 되면서 우리나라 쪽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여론들이 일본 이제 불매 운동을 하자라는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일본 규제 관련주 테마 중에서도 애국 테마주라고 이제 형성이 돼서 3위악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그런 야마와 그런 악기 기업과 반대되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악기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도 3위 악기 매출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빨라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악기 하나씩은 사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3위 악기가 오늘 아침에 이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강한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그래서 1분봉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장 초반 시세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식 와이프가 내일장 역시도 일본 규제 관련해서 이런 품목 관련 종목들 계속 강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3위악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목표가 주식 와이프가 제시해드린 2,200원 부근까지는 일단 찍었으니까 3위악기는 패스하시고, 제가 다음번에도 제시해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3위각기로 수익 실현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택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상단에 있는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아,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지원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인공장기와 관련됐다고 하니까 의료 쪽인 것 같은데 네.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가 뭐예요? 예, 이게 이제 굳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간 좀 비슷한 말로 하면 유사장기라고 그러니까 장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유사한 거지만 실제 장기는 아닌 네. 이제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뭐 인공장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자, 제가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약간 그렇긴 한데요.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실종자 신고 건수가 대략 한 200건 정도. 1년으로 찾으면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 몰래 납치해가지고 저 중국에 팔아넘겨갖고 예,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전당포해. 예? 나 전당포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소재로 자주 활용이 네, 되고 네. 했었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 장기 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불법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너무나도 좀 이렇게 그 지하 세계에서 돌아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동물한테 예를 들면 뭐 돼지한테 사람의 어떤 췌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간 좀 이렇게 자라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이제 인공장기, 즉 사람의 장기를 어떻게 하면 조금 이제 윤리적인 어떤 죄책감을 줄인 상태에서 좀 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많이 좀 관심들을 가져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 개발이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사장기라고 그러면 왠지 지금 어감이 왜 유사석유, 유사휘발유, 유사수 이런 것처럼 가짜 같은 느낌. 예, 유사자 네. 들어가면 뭐 이렇게 좋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인공장기 관련주다 이렇게
있다는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뭐 저는 그 시장 분위기도 매우 안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까지 어려우면 짜증나시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아마 이제 세 번째까지 힌트를 다 들으시면은 정말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끝까지 보시면서, 그렇다고 쉽게 맞출 수 있다고 해서 종목이 절대로 좀 별로인 종목은 아니니까 당연히 세 번째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워낙에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주시니까요. 오늘도 두 번째 힌트가 외국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주가가 조금씩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사고 있는 모양새인가 봐요. 예,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늘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그것을 좀 더 약간 우리가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보통은 이렇죠. 보통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 끝나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했다. 주식 조금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이게 우리가 흔히 속칭 이 쌍끌이 매수죠.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시장에서 나왔다면 당연히 개별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상승 마감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수급을 보면 뭐 저는 코스피를 아까 봐드리긴 했지만은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도 400억 원 이상 매수를 했고 기관도 14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지수는 1.6% 넘게 박살이 났단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 예전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그러면은 지수 올라가고 하는 데 지수는 하락하는 과정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자, 이 여러분들 뭐 공매도다 뭐다 해서 하락장에 베팅해서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은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 외국인 기관 큰 손 세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가가 올라갈 때 가장 큰 돈을 벌어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가 어제 오늘에서 단기 급락하는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추후에 시장이 좀 정상화되면서 좀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정말 가파르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겁먹고 팔지 몰라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최근 2주 동안 이 종목,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의 주가도 최근 2주 동안 주가 조정을 계속 받아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는 오히려 들어오고 있는, 이것은 곧 무엇이냐? 곧 하락장이 진정이 되고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의 수익 실현을 좀 위한 어떤 단기 주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들 따라갈 때 아직 주가 반등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숟가락만 살짝 다 된 밥상, 이제 마지막 반찬 딱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숟가락만 딱 얹어가면 되니까 숟가락만 얹을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거 세 번째 힌트가 좀 결정적인데 아직까지 좀 어렵다고 좀 실망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 힌트 결정적인 게 남아 있으니까 좀 더 들어보시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습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 혹시 생각이 나세요? 이 인공장기 관련됐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도 그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 가지고 오셨던 것 같은데 그 제약바이오 전문가이신가 봐요. 근데 이거 그거 맞아요. 한스바이오 그거 관심 아시는군요. 네. 찾아보셨군요. 그래서 네, 한참 끝나고 관심 있게. 얘기했어요. 웰실 리프팅 어디서 하면 좋을까? 막 얘기했는데 한번 맞춰주세요. 네, 오늘 네. 종목도요. 오늘 종목도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종장기 관련 종목들이 네네. 또 많거든요. 조화제약이라든지 뭐 옵티팜이라든지 그리고 뭐 엠젠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 떠올랐는데 일단 뭐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거는 제 나름대로 제 관점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이미 낙폭 구간 좀 키우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또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일단 패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는 이종장기 관련 이슈가 있는 종목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팜 차트 한번 흐름을 보자면은 2018년도에 이제 상장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3월 달까지도 강한 상승세 보여줬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 대략 한 130% 가까이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또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주고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첨생법 관련해서 또 이슈가 들어왔었는데 법사위에서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국회 쪽에서도 다시 이제 계류하는 흐름으로 흘러갔습니다.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이런 이제 이종장기 관련 이슈라든지 첨생법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상장되자마자 저점 구간 대비해서 130% 올라갔고 지금 구간이 또 조정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옵티팜이라는 종목을 일단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힌트를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3D 프린트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제가 아는 종목 중에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올해 이제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지금 이제 상승 구간 을 이제 최근에 4월대 구간에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쌍봉 구간 만들어주고 떨어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원래가 3D 프린트 관련 이제 업체이기도 하고요. 제가 또 그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TNR 바이오팹에서 특징주 뉴스 찾아보니까 3D 바이오 프린팅 특허 기술 취득 소식 이슈도 있었고요. 또 밑에 보면은 세포 생존을 높여서 오가노이드 개발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 걸로 보아서 TNR 바이오팹이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힌트가 더 남아있죠? 더 강한 힌트가 나올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아까 세 번째 힌트가 결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D 프린트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공 각막이 되게 결정적으로 찾을 수 있나 봐요. 네. 지금 저기 아까 얘기하시는데 다 얘기해버렸어요. 아, 진짜요? 3D 프린터는 솔직히 나 아까 특징주 얘기 안 얘기할 때 했는데, 맞아, 특징주 맞아. 얘기할 때 맞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거 혹시 뭐 오가노이드 검색하면 바로 위에서 나옵니까? 진짜. 아무튼 그런데요. 네.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3D 프린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 나왔습니다. 3D 프린터는 아까 제가 TPC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원래 우리가 프린터라고 한다면 어떤 평면상의 종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잉크를 평면으로 뿌려서 이 2차원 상에다가 뭔가를 전사하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3D 프린터라는 것이 실제로 나와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사람 뭐 인공 이빨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은 한 2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한 2달 전에 이 각막 그죠? 이 그 장기 이거 장기 뭐 이거 밀면 이거 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왜 각막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막을 인공 각막을 개발하는데 실제로 성공을 했다는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것 때문에 2달 전에 한번 상한가를 간 적도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오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뭐 셀트리온도 급락이 나왔고 이 코스닥 안에 있는 시총 상위 바이오 기업들이 급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약바이오가 다 무너진 건 아니고요. 분명히 뭔가 재료가 있고 버는 애들은 괜찮다. 그래서 요거 잘 찾아보시고 많이 정답 보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장기 그 얘기하니까 좀 무섭거든요. 저 방송 12시에 끝나니까 저 집에 좀 데려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다시는다. 애기도 아니고. 무서워가지고요. 아이고, 지금 갑자기 추워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해치지 않습니다. 아, 네. 네, 얼굴에 무기라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바이오팹, TNR 바이오팹입니다 하면서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TNR 바이오팹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차 바이오텍까지 와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정답일까요?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정말 보물 같은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추세에 맞는 지금 시장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락하고 있을 땐 당연히 상승하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너무 힘든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수급과 이슈, 차트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은 장세 무관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내려가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보다는 사실 지금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들, 올라가는 그런 테마의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트렌드에 맞는 매매를 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싶고 최근 이제 주가 트렌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잉크테크 주가 흐름 보면은 오늘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잉크테크 역시도 뭐 탄소 섬유, 공작 기계 관련 이슈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또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사전에 우리가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정고점을 이제 돌파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하는데 자, 이 종목이 언제 돌파가 나왔었나요? 바로 6월 중순경에 대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나 이제 앞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구간을 만들어 주고 나서 주가 살짝 이제 조정 주고 나서 바로 또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들이 이제 잉크테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인지 디스플레이 이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인지 디스플레이 역시도 정고점 구간을 기준으로 제가 저지선 구간에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받는 구간이 어딘지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2,200원 선에서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고 고점 맞고 떨어지다가 최근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눌림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차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찾아낸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단기적으로 빠르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과 역행하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우리가 좀 찾으면서 트렌드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돈이 많은 기업인가 봐요. 유불도 그렇죠. 높고 그다음에 실적도 매년 성장 중이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또 많이 관가하는 게 그냥 이슈 테마만 보고서 무작정 그냥 공략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관가하시고 그냥 추세만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주식 와이프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사박자. 실수 차이 매매법에 맞는 매매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제가 3일각기 공략을 했을 때도 실적적인 부분들 체크를 하고 제가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이런 관련 이제 이슈와 테마 그리고 추세가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보율이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보율은 기업의 비자금입니다. 비자금이 많은 기업일수록 매출액이 적더라도 기업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죠. 성장 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마이스트로 전문가님 혹시 맞출 수 있겠어요? 아직 테마도 안 나왔고. 기업의 비자금이면 그거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합법적인 지금 유보율 얘기를 네, 하셔서 네. 사실 유보율은 이걸 지금 뭐 이게 일일이 찾아볼 수도 다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정고점 돌파 얘기를 그나마 하셨는데 지금 시장에서 정고점 돌파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까 뭐 3위학기도 뭐 저는 얘기하셨다고 네, 하고 그리고 지난주 같이 나왔을 때 마이크로 프렌드 그거 하셨다고 그날 같은 날 제가 한스바이오였는데 다음날 10%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잘 잡았다 좋아하고 있었는데 저분 종목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대단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종목도 되게 시총 작은 네. 그때 소형주 그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두 종목 정도가 살짝 지금 이 물망에 있긴 한데 먼저 그 스맥이란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근데 이건 약간 좀 정고점 돌파가 약간 임박했다? 약간 좀 그런 왜냐하면 시돈 잠깐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시총도 한 800억 원대 정도.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오늘 갑자기 거래량 좀 늘어나긴 했는데 뭐 사상 최대 거래량보단 딸리니까 그래도 좀 더 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하고. 근데 그 유보율 생각했을 때는 혹시 한 뭐 2000% 정도 유보율이면은 뭐 만족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화천기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자, 왜 이 얘기 하냐면 화천기계라는 종목이 있어요. 같은 그 계열사. 회사가 화천에 있지도 않으면서 화천기계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미 주가가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주가 2배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화천기계의 최대 주주가 화천기공이에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오늘 비록 이제 마이너스 나오긴 했지만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량 늘어나면서 이 화천기계의 뒤를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고 그리고 이 종목은 여기 보시면 유보율이 올해 1분기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2,500%, 작년 연간도 2,500 해서 저는 화천기공이 아니고 시총도 1,000억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마이크론 브랜드 그 상한가 얘기하신 그때 시총보다 좀 높은 정도인데 어쨌든 1,000억 미만이라서 아마 화천기공밖에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이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일단은 경제 보복에 관련된 거 우리가 어제 애국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맥주도 네. 이야기하고 여행은 아니죠. 그렇죠. 옥석은 아니고 맥주. 그다음에 저 오늘 문구점 가가지고 이거 샀거든요. 이거 모나미 볼펜이요? 봤는데 제가 이걸 봤는데 진짜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만들었는데 이거 지금 한국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문구류도 생각이 나고요. 어떤 테마일까요?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공작 기계 관련 종목, 또 탄소 섬유 관련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새롭게 일본 규제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이 되고 또 세분화된 섹터로 올라가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이 정확하게 그렇게 수급을 뭐 내주거나 뭐 그 이슈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을 완전하게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인기 종목으로 지금 부상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실적이나 뭐 추세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이 거의 근데 정답에 유사하게 갔는데 아쉽게도 답은 없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일지테크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지테크 주가 흐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지테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지테크 역시도 오늘 이제 일본 규제 관련 이슈들 들어오면서 수혜주를 엮이면서 올라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고점 구간대를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오늘 이렇게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 보면은 역시나 유보율 역시 탄탄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슈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는데 이미 정고점 구간대는 돌파가 나온 상황이고 수급도 이제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제 보복 관련 종목 중에서 숨은 옥석 제가 잘 찾아왔으니까요. 세 번째 힌트까지 못 맞추겠다 하신다면은 온라인 방송 통해서 정답을 확인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명을 맞추셨을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조금 어려우셨나 봐요. 주식 와이프님 먼저 화천기계, 그다음에 리드코프, 화천기계까지 와 있고요. 그 아래로는 다 우리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애청자입니다 라면서 TNR 바이오팹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화이팅 하면서 처음 들어왔네요 라면서 0612번님도 보내주셨고요. 너무 쉽다고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역시 TNR 바이오팹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가격 전략 좀 잘 세워주세요. 예, 좀 전에 문자 온 거 보니까 너무 쉽다고 하신 분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쉽게 안 할게요. 예, 일단 아까 종목 설명은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이제 차트 그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이 종목이 2달 약간 넘어가는 기간 동안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 24,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그 사이에 회사가 망가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외국인이 모를 리가 없겠죠. 최근 한 달 정도 지금 약
약간 넘는 사이에 보시면 요 주가가 18,000원 부근에서 2,000원대로 밀린 동안에 외국인들 제법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 금액으로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상장 이후 작년 11월 상장 이후 최장 기간 최대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일단 16,000원까지 단기 목표가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고 내려간다면 손절가는 11,000원으로 해서 내 시초가 이하에서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TNR 바이오팹이었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단기 목표가 세워주셨습니다.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1,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추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온라인 방송 들어오시라고 제가 좀 어렵게 냈고요. 그만큼 제가 좋은 종목 찾아냈는데 4년 전, 5년 전에 관련 이슈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온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일본 이제 규제 관련해서 이제 공작기계, 탄소 섬유 이런 이제 품목을 확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관련 종목을 찾는 건데 뉴스가 아직 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뉴스를 찾아서 이 종목이 이렇게 편입될 수 있겠구나 예측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주식 와이프가 정말 진짜 어렵게 찾아낸 이 종목이 너무너무 궁금하고 오늘만큼은 정말 히든 종목 꼭 가져가서 일본 규제 관련 종목으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방송 통해서 히든 종목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가셔야겠죠.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우리가 왜 해 뜨기 전에 제일 어둡고 또 제일 춥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올라갈 시점도 그만큼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좀 더 기다리시면 아마 멀지 않아서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뭘 봤냐?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개인들이 매수가 아니라 개인의 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이 개인 이탈 현상은 우리가 보통 시장이 저점일 때 나오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다양한 신호에서 지금 시장은 저점에 거의 다 왔다라는 것이 거듭해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이 박앤세일 종목 담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TNR 바이오팹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박앤세일 종목들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담아놔서 곧있을 상승장의 급등 랠리에 동참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와이프 전문가님의 조언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지금 같은 장은 아무래도 지수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수 하락에 대해서 계속 대비를 하셔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대응이라고 했을 때 손절매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현금 보유를 높이시는 게 당연히 좋고 신용매매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주가 내려가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또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전략을 갖고 원칙적으로 매집하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 잘 진행하시라고 끝으로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그리고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